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녀 최인입니다. 꿀남 길건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엄청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돈 벌 수 있는 꿀팁 뭐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면 혼낼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혼나죠. 네, 자, 오늘은 그것만 제가 기다렸는데. 투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가 막힌 투자를 제가 들고 왔죠. 무슨 투자예요? 몰빵 투자. 몰빵? 그냥 완전 몰빵? 몰빵. 제가 좋아하는. 그 몰빵. 묻지마 투자. 아, 근데 위험해요. 그렇죠. 뭐 돈 좀 벌 수 있을까요? 몰빵으로? 힘들죠. 네. 왜냐면 요즘 같은 시기에 몰빵, 묻지마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네. 왜냐면 주식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다른 방법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하죠? 내가 산 것만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판 거는 오르거든요. 맞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너무 맞습니다. 왜 맞아요. 그러냐면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뭐 꼭 오른 것만 뭐 살 수 없고 네. 떨어진 것만 또 살 수 없고 이러니까 음. 좀 다른 투자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어떤 투자를 해볼까요? 자,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ETF, 네, 또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ET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ETF 저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쏟고 있는데 네. 사실 어려워서 아. 몰라서 접근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ETF가 뭐 진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냥 네. 오늘 쉽게 한번 얘기를 한번 네. 해볼까 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는 제가 뭐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누가 있어요? 네, 워렌 버핏 형님이라고 꼭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할아버지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네. 형님이 하시던 말이 있어요. 뭐예요? 딱 했던 말이 자신이 잘하는 종목에 장기 투자해라. 10년 이상 투자해라. 그렇죠. 장기 네. 투자해라. 그리고 만약에 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인덱스 펀드에 분할 투자해라. 네. 들어보셨죠? 네.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자, 인덱스 펀드는요. 지수에 투자하는 지수? 펀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음. S&P 지수.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안 좋을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음. 뭐 투자하고 그렇죠. 그런 걸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제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종목 말고 나는 그냥 코스피 시장 전체를 살 거야. 이런 게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코스피 돼요. 200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래도 되고요. 어. 그러면 코스피 전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놈 200한테 200개 회사에 네. 투자하는 게 코스피 200. 그러니까 이런 인덱스 펀드가 수익이 조금 더 날 수 있다. 장기 투자 하는 거 아니라면 네. 하는 말들을 자주 하세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인덱스 펀드가 조금 좋다라는 걸 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이제 짐 로저스라는 분도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네. 이분은 대놓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난 항상 ETF로 투자한다. 그리고 그건 매우 멋진 일이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얘기해서 멋있게 들리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그라드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제가 똑같이 얘기했는데 좀 손발이 오그라들잖아요. 네. 그쵸? 주식보다는 그럼 ETF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요즘 그렇죠.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요즘엔 종목 장세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제대로 골라야 되는데 이 그게 종목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종목보다는 아예 지수로. 왜냐하면 요즘에는 개인분들도 정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ETF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네. 투자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지금 나오네요. 네네네, ETF 정확합니다. 투자 바로 알기. 네네. ETF 알려주세요. 정확히 네. 알고 덤비면은 지지는 않는답니다. 네. 그래서 뭐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ETF가 참 애매해요. 펀드도 아닌 것이 펀드 느낌도 나고요. 앞에 인덱스 펀드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식도 아닌데 주식 느낌도 나요. 그래서 짬뽕인가요? 이제 맞아요. 짬뽕. 좋은 것만 골라다가. 그렇죠. 네. 짬짜면, 짬탕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제일 쉽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펀드의 장점, 제가 주식의 장점 물어봤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주식의 장점이요? 지금 당장 뭐 내가 내키는 대로 사고 팔 수 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그게 네. 제일 좋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사고 파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또 이제 뭐 다른 장점 없을까요? 펀드? 펀드의 장점?
펀드의 장점 뭐가 있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종목에. 여러 종목에. 그렇죠.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200 그렇죠. 해서. 뭐 200개 사고 이러면은 손해 볼 일이 조금 더 덜하겠죠. 네. 이렇게 장점만 모아놓은 게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데. 그럼요. 그럼 네. ETF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ETF가 원래는 잘 나가는 이유가 이것저것 투자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ETF가 나올 때는 2002년 월드컵 때 나왔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뭐 18년? 기간으로 따지면 한 네. 18년 정도 욕을 한 건 아닙니다. 18해 정도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딱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상품 뭐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투자했네. 네. 근데 지금은요. 원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네, 요즘에 또 관심 있는 데가 또 원유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오늘 어제 파월 때문에 또 떨어지긴 했지만 그 값은 또 소폭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금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심지어 채권. 그다음에 국내 해외 막론하고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이런 ETF에 그렇죠. 도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많이 얻지 않을까.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종목을 이제 개인들이 종목을 선정하는 게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이러신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면 저는 ETF로 투자를 하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ETF가 이제 뭐 크게 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안정성.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수료가 저렴해요. 네. 그다음 세 번째, 황금성. 아까 사고 팔고가 너무 쉽다. 네. 그다음에요, 투명해요. 투명해요. 몰래 안 해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다음에 덤으로요, 배당 수익도 줍니다. 네, 배당 매력도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표정은 그닥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알고 싶네요. 근데 네. 이 뒤에서 보면 이 매력적일 거예요. 네.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면 첫 번째 제가 안정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진짜 몇백만 원 했을 때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또 매력적인 주식들이 네. 비싼 애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고 싶지만 사실 기업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원유나 금 뭐 이건 망한다라는 단어 자체가 붙지를 않으니까. 하지만 얼마 전에 마이너스를 친 적이 네, 있었죠. 있었죠. 근데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뭐 하나를 콕 집어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분산 투자한다라는 걸 장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를 살 수 있어요. 10만 원으로도 가능한가 봐요. 그 중에서도 코스피 전체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200개 회사 네.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안정성이 아닐까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저렴한 수수료가 수수료. 저렴하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펀드가요, 수수료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꽤 비싼가요? 꽤 비싸요. 평균적으로 뭐 한 1.5에서 3%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장기 투자 하잖아요. 네. 장기 투자를 왜 선호할까요? 장기 투자. 중간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환금을 하게 되면 또 수수료 나가고 그것도 이러지 있지만 않나요? 연 단위로 수수료를 차감을 하니까 비슷해요. 방금 물어본 이유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네. 수수료가 이 차이가 1%, 2% 차이가 수익률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네.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0.15에서 0.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한 1에서 1.5%가 여기서 차이가 또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중도 환매 수수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환매를 했을 때 수수료 낸다. 한국말은 역시 딱 네. 이렇게 끊어서 해석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저희 황금성 얘기했는데 필요하면 판매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럼 바로 돈을 받아야 돼. 네. 근데 얘네들이 거기서 또 수수료를 또 빼요? 빼. 니네 원래 우리 계약 기간보다 빨리 했으니까. 네. 근데 ETF는 그런 게 ETF는 없다. 없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 수수료는 있어요. 주식이랑 비슷한데 증권 거래세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안 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펀드 운용 수수료 저렴하죠. 네. 중도 환매 수수료 없죠. 그다음에 증권 거래세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2%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ETF 많이 그렇죠. 내는 2%는 거구나.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좋다라는 거를 저는 꼭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황금성. 황금성. 그렇죠. 이제 좀 어려우니까 사고 팔기 쉽다. 돈으로 바꾸기
쉽다. 지금 바로 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 뺄까요? 네, 핸드폰만 있으면 지금 당장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주식처럼 제가 보고 바로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는데 그 상황을 제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만 네. 눈으로 보고 좋다라고 하면 바로 살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너무 안 좋아 그러면 바로 판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네. 일반 펀드랑의 차이도 있지만 저는 해외 펀드. 해외 펀드. 네. 시간이 어쨌든 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지금 당장 거래를 할 수 있지만 해외 네. 펀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제 2거래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지금 제가 신청을 해도 반영되는 거는 이틀 후에. 그렇죠. 네. 이틀로. 근데 만약에 주말 끼고 못 끼고 하면 뭐 3일 후, 4일 후. 그렇죠. 네. 근데 해외니까 또 시차가. 이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오늘 가격을 보고 판매를 했는데 네. 반영이 되는 거는 4일 뒤, 5일 뒤가 네. 돼버리니까 수익률이 한 10%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익률이라는 게 위로 나면 좋은 거지만 아래로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투명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연애를 할 때도 보면 앞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 있잖아. 어때? 능구렁이. 그래. 싫어요, 싫어요. 싫죠. 네. 이 상품도 똑같아요. 투자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ETF는 투명하다. 투명해요. 속을 다 보여준다. 다 이런 보여주니까 건가요?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해. 그러니까 얘를 뭐 미워하려면 미워하고 싫어 뭐 좋아하려면 좋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력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우리가 바로바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펀드는 근데 반영이 늦게 되니까 예. 나중에 알아. 근데 ETF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수에 투자를 했어요. 네. 코스피에. 그러면 오늘 코스피 지수 보면은요. 대충 감이 와요. 오늘 어느 정도 올랐네. 그러면 내가 투자한 ETF도 어느 정도 올랐겠네라는 거를 바로 네. 확인이 돼.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인하기가 쉽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 배당. 네. ETF가 배당도 해줍니다. 배당을 많이 주나요? 의외로 많이 줘요. 근데 ETF가 왜 배당을 주는 거예요? 보통 그쵸. 기업이 배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근데 ETF가 네. 전체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개 회사에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 200개 회사. 그 안에 이제 배당 주는 회사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이제 배당 전문 ETF도 있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들 중에 배당을 하는 회사가 있으면 수수료 제외하고요. 147 10월 달에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죠. 돈이 통장으로? 그대로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많아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30원, 주당 10원을 준 적도 있지만 많게는 400원 이상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주당 뭐 4,000원짜리였다. 그러면 뭐 한 10% 정도.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제 거 이제 가치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네. 왜냐면 돈을 줬으니까 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래도 배당 수익률에 대한 뭐 이점도 있다. 이래서 ETF가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매력이 너무 많네요. 벌써 지금 너무 5개 그쵸. 주셨잖아요. 팔색조까지 한번 채워볼래다가 네,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개를 한번 딱 줄여봤어요. 근데 네. 사실 또 ETF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삼성전자, 뭐 LG화학 딱 보면 맞아요. 알잖아요. 맞아요. 읽기가 어려워요. 자, ETF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ETF라고 이제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앞에 붙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코덱스, 코덱스. 그쵸, 타이거, 맞아요. 타이거 막 이런 그쵸. 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타도 있습니다. KB 스타. 그게 뭐예요? 이 앞에 붙는 단어들은요 브랜드 네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브랜드 네임. 브랜드 네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운용하는 회사의 운용사 네임. 그렇죠. 아파트도 보면 푸르지오. 네. 뭐 이런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요. 이 ETF에는 브랜드 네임이 있는 거예요. 네. 코덱스다. 그러면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다. 그러면 미래에셋. 나오네요, 뒤에. 뒤에 나오죠. 네. 그다음에 뭐 아리랑이다. 뭐 KB스타다라고 하면 이 자산 회사에서 운용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코덱스가 붙었어요. 근데 그 뒤에 붙는 단어들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200, 200. 아니면 100, 네. 아니면 코스닥 150,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따라 붙는데 이거는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알려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나요? 만약에 200이 붙었다. 네. 그러면 아까 코스피 200. 종목 200개. 그렇죠. 이제 네. 코스피 상위 종목 200개에 투자를 한다. 그럼 코스닥 150이다. 그러면 코스닥 상위 150. 그렇죠. 150개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원유, WTI. 선물, 그렇죠. 뭐, WTI에 투자한다. 이제 해석이 좀 되죠. 네, 이제 좀 알겠네요. 이제 실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이거, S&P 500,
네. 네,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거 아까 네, 뭐라 했죠? 미래에셋. 미래에셋 대우에서 만든.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방금 뭐 150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S&P 500. S&P면은 네. 미국 주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S&P 500에 투자를 하는데 네. 이제 주식이 아니고 이제 뒤에 선물이라고 붙어 있죠. 아, 선물. 선물에 투자를 한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네. 이 얘기는 안 했는데 뭐예요? H. H 해지 네. 펀드. 해지 나와 펀드. 있네요. 환해지. 그렇죠. 네. 환해지. 왜냐하면 해외에 투자를 하니까 네. 환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네. 이 환율에 대한 것도 해지를 했다. 해지를 안 하면 H가 안 들어가요. 네. 하는 투자 상품이다라고 네. 이렇게 상품만 보면요.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이름만 보면 어떤 회사에서 어디의 종목에 투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다 보이니까 생긴 것만 봐도 얘네들의 색깔이 보이니까 저희가 고르기도 너무 쉽죠. 아, 좋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몰라서 못 읽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뭐 레버스, 인버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뭐 네. 너무 또 당황해가지고 레버리지 인버스. 그러니까 묶어 더블로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는 조금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벌면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1%를 수익을 봤다 그러면 곱하기 2%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1%다 마이너스 2%. 아, 또 손해도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인버스에 투자 한동안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다. 그렇죠. 네. 근데 애국자가 아닌 것 같아. 왜요? 하락에 베팅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락을 하게 기도하는 게 그렇죠. 씁쓸하기도 해요. 그러면 더 하락이 될 수도 있고요. 나머지가 손해의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요. 인버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투자가 아니고요. 저는 투기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얼마 전처럼 막 유가 음. 뚝뚝뚝뚝 떨어질 때는 사실 그때 인버스 들어가는 거 맞는 거였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 시기를 우리가 잡기가 너무 힘든 거지. 이제 좀 놓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네. 이제 좀 늦지 않았나.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단타, 네. 짧은 시간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들을 꼭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이제 괴리율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괴리감이 크다. 뭐 이런 괴리감이 건가요? 아주 큽니다. 뭐 이것도 맞아요? 정확해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ETF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한때 WTI 이제 괴리율이 굉장히 크다라고 나왔는데 네. 시장 가치랑 순자산 가치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괴리율 원래 너무 원유 어렵네요. 가격이랑 네.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니까 이제 거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네. 이제 또 어려우니까 쉽게 네. 생각하는 방법. 플러스다. 네. 그러면 고평가. 고평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이다. 그럼 고평가 10%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10이다. 저평가되고 있다. 저평가. 그때 그럼 빨리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저평가가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유리하다. 네. 고평가된 거는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낫다라는 것만 조금 알고 있으면 그냥 어려운 단어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괴리율을 항상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어요. 그럼요. 괴리율이 이제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얼마 전에 이제 WTI나 여러 네. 가지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괴리율이 크니까 그때는 조금 두고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진짜 꿀팁이다. 그렇죠. 괴리율은 몰랐어요. 반성.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정리할 때 우리 항상 퀴즈 내잖아요. 네. 퀴즈 한번 한번 내볼까요?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하루 동안 거래량이 적은 ETF가 있어요. 네. 위험할까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게 적어. 주식 시장에서는 제가 알기로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ETF도 뭐 주식에 뭐 짬뽕된 부분 중에 맞습니다. 하나니까 근데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노예요.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팔아야 될 때 못 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수익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콩에 투자하는 선물이었어. 우리가 먹는 콩. 네. 네. 근데 콩, 네. 거래량이 하루에 딱 8주였어요. 8주. 어마어마하게 적죠. 그럼 뭐 팔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수익률이 1년간 누적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익률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거래량이 높은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답은 no. No.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ETF 투자를 했어요 제가. 근데 네. 갑자기 어느 날 현금이 딱 들어왔어요. 자, 이 현금은 무엇일까요? 배당. 정확합니다. 근데 단어가 달라요. 단어를 맞춰야 돼요. 1번 껌값. 아? 껌값. 껌값. 네, 2번 보너스.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3번 분배금. 네. 4번 실수로 입금된 돈. 여기서 4번 하면 웃길 것 같은데. 다시 보내줘야지. 분배금이겠죠.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배당금을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금이라는 단어를 안 맞습니다. 쓰고요. 이제 분배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이제 코덱스, 타이거, 킨덱스, 아리랑의 뜻은 뭘까요? 아까 얘기해줬죠. 아까 코덱스, 삼성증 자산운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네임이다. 투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있다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나 더 내볼까요? 네. ETF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상장 폐지됐어요. 주식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주식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아, 그럼 있으니까. 위험하기도 한 거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안전하네요. 제가 아까 안정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운용하는 데랑 네. 돈을 보관하는 데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그때 가격 기준으로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많이니까 ETF에 진짜 투자를 좀 해봐야겠어요. 주식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ETF를 뭐 이제 주식보다 나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대신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예요? ETF도요. 원금 손실은 있어요? 있죠. 왜냐면 투자 상품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종목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상장 폐지 위험 방금 얘기했지만 그래서 네. 이제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괴리율이 너무 크다. WTI 괴리율이 굉장히 클 때 한 번만 더 그러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 정말 많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롤오버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사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뜻은 몰라요. 자, 이런 것들 쉽게 설명하면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이 되잖아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네, 그렇게 맞아요. 이제 선물도 만기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네, 근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비용은 알아서 차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롤오버 비용도 생각을 조금 하고 수익은 안 나는데 롤오버만 그거 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기일이 언제냐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랑 아까 인버스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이제 단기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정말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2배, 뭐 3배 이게 사실 좋기도 하겠지만 그만큼이나 위험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돈이 되는 꿀팁남 TV에서는 ETF 따라하기, ETF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번 뭐 꿀팁도 많이 많죠. 이미 자료 쌓아놓고 계시죠? 많죠. 기대가 커가지고요. 핸드폰 들고 오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네. 꿀팁남 TV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이슈앤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